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들려드릴 교사 신재현, 공혜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아이들 동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 생활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근두근 새 학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교실, 난 지금 두근두근 복도를 지나는 중이다. 아마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입학을 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설레고 긴장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입학 준비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저희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년차 초등교사이고 예전에는 서울에서 초등교사로 일했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작가로 활동도 하고 몇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공혜정입니다. 저는 18년차 현지 초등교사고요. 최근 한 4년 정도는 계속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이와 떠나는 제주여행 버킷리스트,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준비 100일 플러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저희가 이제 낸 책들인데 오늘 이 중에서 저희는 초등학교 입학준비 100일 플러스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초등학교 입학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왠지 유치원은 좀 자유롭게 뛰어노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학교는 뭔가 제도권 속에서 규칙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느낌이 강한 것으로서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학교는 어떤 제도권 하에 의무교육에 입학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3월 첫 교실에 오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바닥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이 좀 놀이 위주의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 오면은 높은 책상에 무거운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40분 동안 앉아서 공부하고 뭐 과제물도 제출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40분 동안 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간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겠죠. 지금 아이들이 40분 동안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처음에는 잘 앉아 있다가 한 20분, 30분 넘어가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도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끝까지 40분 동안 제 자리에 착석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도 다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초등학교는 또 유치원과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죠. 그 첫 번째로 화장실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만 가야 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한데 수업 시간이라고 화장실에 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정말 급할 때는 손 들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걸 화장실 가는 거 두려워해서 실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건실에 가면 이제 여벌옷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일이니까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투약 의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를 약을 먹을 권한도 없고요. 더군다나 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이에게 함부로 약을 투약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시간 되면 스스로 약을 먹어야 되고 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뭐 급할 때 응급처치는 하시지만 뭐 처방을 내리거나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에 대한 이야기, 국어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국어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까지 준비가 된 상태로 1학년에 입학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도대체 한글 어디까지 떼서 보내야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니 우리 아이는 한글 아직 못 뗐어요. 그러면은 학교 가서 적응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시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한글 떼는 과정을 1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나눠 봤을 때 내 아이가 한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즉 기본, 자음, 모음, 결합한 글자,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자 정도, 요 정도 선상에서 아이가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 요 정도 선에서의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입학 준비 충분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준비 기간에 4, 5단계까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연필 잡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면 연필 교정기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열칸 쓰기 공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자 안에 가로선과 세로선의 그 기준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공책이 있어요. 그런 공책을 활용해서 아이가 그 안에 글자를 이렇게 꽉 차는 느낌으로 쓸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것도 입학 전 준비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시중에 뭐 여러 가지 교재들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필순을 지켜서 쓰는 연습을 하는 교재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글씨를 쓸 때 획순을 지켜서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글씨를 바르게 잘 쓰는 아이들은 획순을 바르게 지켜서 쓰는 아이들이 글씨도 예쁘고 그리고 바른 정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획순을 지켜서 쓰는 것은 어릴 때부터 꼭 들여야 되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획순을 바로 잡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전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사항이에요. 선행학습이 필요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선행학습이 득이 되는 아이가 있고 독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선행이 좀 독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렇게 평소에 호기심은 많은데 이미 자기가 한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수업에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하게 되면 학습 태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 와서 바로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학습 태도를 바르게 하는데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선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선행이 조금 도움이 되는 친구들, 성격이 약간 소심하고 조금 이제 내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평소에 자신감을 기르고 발표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내가 미리 좀 내용을 알아서 학교에 오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감 있게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수학 내용을 미리 알고 오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수학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기와 모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기는 전체가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모으기는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닌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학교에 입학해서 수학을 배울 때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시계보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전자시계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침과 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가 시계를 보지 못한다면 학교 생활이 좀 어렵겠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시계를 못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김바늘이 10에 오면은 이제 2교시 시작하니까 그 전에 미리 화장실에 다녀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시계를 좀 볼 줄 아는 친구들은 다음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계는 조금 미리 볼 줄 아는 게 더 실생활에, 학교 실제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계는 좀 공부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침이 1을 가리킬 때 5분이고 2를 가릴 때 10분이라는 개념 정도는 아이가 미리 알고 오면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교재 중에서 이제 큐브 개념 수학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아이가 수학의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상에서 수학의 개념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하고 같이 햄버거를 만들어 볼 때 햄버거 패티가 2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셈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몇 슬라이드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같이 세면서 이렇게 해본다면 수학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중에 많은 수학적인 교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구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학습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 전 들여야 되는 아이의 습관. 지금 입학 준비 기간인데 미리 좀 이런 생활 습관들은 들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스로 몸을 관리해보는 것도 세수를 한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유팩을 스스로 열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유팩을 열지 못하면 진짜 반에 한 30명이 넘는 아이들인데 선생님이 30명을 다 따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미리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화 끈을 미리 묶어본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비 오는 날 이제 물건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네. 특히 이제 음식 먹을 때 스스로 그 음식을 잘 관리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생선의 가시를 스스로 한번 발라본다던가, 아니면 닭고기도 이제 순살만 너무 먹지 말고 뼈 있는 닭고기, 이 뼈를 어떻게 처리해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아이가 미리 접해보고 오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껍질이 있는 과일, 뭐 포도나 홍시, 뭐 이런 것들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입학 전에 미리 해보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줄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줄넘기를 엄청 잘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줄넘기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아이는 하나 넘기도 힘들어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 옆에서 2단 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뭐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운동에도 좋고 하니까 이런 습관을 집에서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고 하면 학교 입학해서 체육 시간이나 뭐 통학교과 시간에 잘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시계 보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네. 무엇이 있나요? 네. 그리고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이나 기억에 남는 문장을 한번 따라 적어보는 독서록 같은 거 굉장히 좋고요. 또 학교에 오면 이제 알림장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빈종이에 기록을 해보는 그런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시험지와 같은 형식의 문제를 아이들이 예전에는 잘 접해보지 못했을 텐데 그런 것도 미리 한번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아주 쉬운 한자 공부, 또 우리나라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점점 어휘를 기르는 측면에서도 아주 쉬운 형태의 한자를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 도서관, 마을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대출, 반납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1교시로 이제 입학 전에 해보면 좋은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 2교시 때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1학년 담임을 오래 하신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동엄맘입니다. 엄마들은 잘 모르는데 연산문제집에 교과서 전 단원이 실려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년 학기가 써있으면 모든 단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아는 거죠. 집에 연산문제집 있다면 교과서랑 같이 비교해서 목차 한번 살펴보세요. 빠진 단원이 있을 겁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큐브 연산은 전 단원 수록되어 있어 도형이나 특정 단원의 연산학습도 가능해서 바로 픽했어요. 특히 남자아이라 단순 반복되는 연산문제집은 금방 실증내는데 큐브 연산은 하루 4쪽씩 연산 유형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어 재밌게 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연산문제집으로 실랑이하는 학부모님, 큐브 연산으로 바꿔보세요. 예비 초등학부모를 위한 큐브 입학식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큐브 입학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